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최근 롯데의 상황들을 살펴보자면 올겨울에도 트레이드가 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작년 행해졌던 정철원 트레이드를 벤치마킹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정철원은 신인왕 수상 이후 많은 공을 던지며 구속도 성적도 안 나오고 있었던 명백한 저점이었죠. 물론 롯데에 와서도 후반기 홀드가 단 한 개인 등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저점의 정철원을 데려와 롯데에서 터뜨리며 올 시즌 롯데가 중후반까지 3위를 유지했다 생각이 듭니다. 데려왔을 때 무조건 터지는 각 팀의 주력 선수는 당연히 그만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게 차라리 이런 정철원 트레이드처럼 저점인 선수를 명성 대비 싸게 데려와서 롯데에서 다시 반등시키는 게 진짜 이득을 보는 트레이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팀에서 롯데가 데려와 볼 만한 저점의 선수를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살펴볼 선수의 기준은 이러합니다. 작년 정철원처럼 최근 폼이 안 좋지만 젊어서 반등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선수, 혹은 아직 보여준 게 없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수, 그 중에서 현 시점 팀에서 기여도가 떨어져 있는 선수를 기준으로 각 팀 주목할 지점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로 치면 나승엽이 아닐까 싶은데 타 팀의 나승엽 같은 선수를 찾아보며 한번 트레이드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그냥 생각만 해보자는 선수는 기록 없이 보여드릴 예정이고, 기록을 보여드린 선수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 선수들에 대해 얘기하면 또 그냥 하겠냐 하는 의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비교적 최근 영상 중에 후라도 헤이수스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절반 이상의 의견이 별로다 좋다가 아니라 하겠냐였기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만 둘 다 KBO 타팀에 갔던 걸 생각하면 또 한 번 이런 얘기들을 꺼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말하지만 해보지도 않았는데 비전문가 팬이 어떨 것 같냐는 의견 제시조차 못하는 건 말도 안 되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시즌이니 한번 얘기나 꺼내보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큰 무게 없이 그냥 각 팀별로 제 취향 픽 해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키움에는 롯데를 거쳐갔던 이강준이 있죠. 한현희의 보상 선수로 키움으로 간 이후에 2군에서 최고 158까지 찍은 사이드암으로 리그 전체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역 후 복귀 시즌이었던 올해 성적이 처참했습니다. 158을 던지는 사이드암이라는 수식어 하나만으로 탐이 안 날 수가 없는 자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1군에서 보여준 게 없어 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강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롯데에서 어느 정도 긁어본 자원이며 올 시즌 중간에 토미존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며 내년 이상의 장기 이탈이 예상되기에 영입 취지에도 맞지 않아 그냥 저점인 선수기만 하다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두산은 눈여겨볼 저점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진 기아에는 최지민이 있었는데요. 불과 4년차 2차 1라운더라는 상위 라운드 픽 선수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문제까지 해결한 좌투수를 기아가 주겠냐고 할 수 있지만 잘했던 시즌이 아시안게임 나갔던 2023년 딱 1년이고 최근 2년 성적이 너무 별로라 충분히 저점 트레이드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던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처참한 제구력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직구 평속은 그대로라 밸런스만 다시 잘 잡아낸다면 충분히 좋던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볼 선수들은 모두 반등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쩌면 트레이드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아마 오늘 살펴볼 선수들이 거의 다 성적이 이럴 건데 김상진 해줘! 라는 마인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한 작년 4경기만 뛰고 수술을 받았으며 올 시즌 중반에 돌아와서 엄청나게 털린 유리도 확실히 저점이긴 한데 보여준 게 너무 크며 수술이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 눈여겨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KT에는 전용주 선수가 있는데요. 전용주 선수는 2019년 KT의 1차 지명 선수로 최고 152의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완투수입니다. 하지만 변화구의 부재와 아쉬운 컨트롤로 아직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나온 경기 대비 이닝 수가 너무 적죠. 그나마 올 시즌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며 나름 쓰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이미 올해 스프링 캠프부터 투수장인 이강철 감독의 주목을 받았으며 그러면서 내년부터 중용을 받을 수도 있는 팀의 하입을 받은 선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선수를 제가 뽑은 건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록에서 크게 보여준 건 없지만 구속이나 폼을 살펴봤을 때 조금만 잘 건들고 변화구 연마시킨다면 고점이 정말 높은 선수라 생각하고 분명 내년부터 중용받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를 낼 거라 생각해 지금이 분명 저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전히 좌투수가 많지 않은 롯데이기에 어쩌면 가까운 미래부터 잘할 수도 있는 전용주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네요. NC에서는 김태경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김태경 선수는 2020년 1차 지명 선수로 189의 큰 키를 가지고 140 중반대의 투심과 좋은 변화구를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입대 전인 2022년 이미 선발로 가능성을 보여준 적이 있으며 이후 상무와 2군에서 꾸준히 선발로 잘 키워진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밸런스가 제대로 잡혀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내 선발이 부족한 롯데가 필요한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작년 8월 뼈조각 수술로 이탈했었고 그 여파로 올 시즌 이런 성적을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내긴 했지만 수술 여파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으며 짧은 선수 생활 중 분명 증명해낸 시즌이 있기 때문에 만약 롯데가 데려올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저점 트레이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겨우겨우 가을 야구에 간 NC가 정말 중요한 시즌 그 후반에도 선발로 내세웠던 것 보면 충분히 팀의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로 보여 필요 이상으로 값이 비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우한 선발감이라는 데에서 올해가 마지막 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눈여겨볼 가치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진 삼성에서는 처음으로 야수인 김재상을 뽑아왔습니다. 김재상 선수는 2023년 3라운드에 지명을 받은 유격수가 가능한 내야 멀티 우투 좌타 내야수로 수비가 조금 아쉽지만 발도 빠르고 1군에서 적은 타석에도 홈런이 3개나 있듯이 타격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하지만 선구원 문제가 있어 1, 2군 통틀어 에버리지가 안 나왔었는데 올해 상무에서 포텐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올해 상무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타자들이 많아 각 소속팀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거물 선수들에 비하면 기대가 덜하긴 하나 김재상 선수도 만만치 않은 활약을 해준 선수라 할 수 있겠죠. 수비에 대한 평이 아직 갈리고 있긴 하나 빠른 발을 이용한 수비를 봤을 때 범위면에서는 분명 강점이 있으면서 무엇보다 장타 생산이 가능한 선수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롯데 유격수에 큰 한방을 줄 수도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12월에 제대하는 김재상을 한번 긁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현재 애매한 자리가 그나마 류지혁이 있는 이루밖에 없고 같은 내야수 중 류현인만큼의 화입을 받는 건 아니기에 제대하자마자 트레이드 됐던 최하늘 케이스처럼 이 시점에 딜을 해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1군에서 명확히 보여준 게 적고 내년부터 뭔가 좋은 활약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 지금이 저점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투수를 뽑자면 아직 보여준 건 없고 멘탈에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유연한 투구폼을 봤을 때 육선협이 탐나긴 합니다만 아직 2년차밖에 안 됐기에 저점이라 하기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SG는 눈여겨볼 저점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진 하나에서는 강재민을 뽑아봤는데요. 강재민 선수는 2차 4라운드에 지명된 97년생의 우한 사이드암 투수로 데뷔 첫 해부터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데뷔 첫 2년 동안의 성적이 정말 화려했죠. 저때 강재민 선수의 무브먼트는 타팀이었지만 기억에 확 남을 정도로 최고였는데요. 하지만 22년부터는 부진과 부상이 겹치며 최근 3년 성적이 정말 시원치 않았죠. 23시즌에 결국 수술과 함께 입대를 결정했고 올해 중반쯤 팀에 합류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현역 입대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고 부진했던 최근 3년간도 WHIP가 앞선 선수들에 비해 그리 높지는 않기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현재 쓸 수 있는 사이드하면 없는 롯데가 강재민을 저점 트레이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차례인데요. 사실 이 선수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LG의 저점픽 선수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는 최고 157까지 나오는 사이드암 투수이며 2019년 신인왕까지 받았고 데뷔 4년간 98개의 홀드를 기록했으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문제까지 해결한 사실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죠. 데뷔 첫 4년간의 기록은 역대급이었던 선수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이만한 선수가 나올지 벽이 느껴지게 하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4년간 너무 많은 공을 던진 여파였을까요? 구위가 많이 떨어진 모습과 함께 제구도 엇나가기 시작하며 이후 쭉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4개의 홀드밖에 기록하지 못했으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1군에서 4경기밖에 못 나왔는데 그 4경기에서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심지어 2군에서도 ERA가 9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악의 투수로 전락해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우영 같은 선수를 트레이드 하자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최근 성적을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우영의 최근 폼이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마 몸 상태 때문도 있겠지만 주자 견제를 위한 지속적인 투구폼 교체로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거의 투심 원피치인 피칭 레파토리 문제도 보입니다. 그 말은 즉슨 원래 폼대로 던지며 밸런스 다시 찾고 김상진 코치와 함께 쓸만한 변화구 장착만 한다면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롯데 불펜 최고의 선수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저하가 있기도 한데 여전히 리그 최상급 구속의 사이드 아미맨은 변함이 없어 보이고 저 정도 커리어로 시작한 선수가 그냥 끝날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저점인 사실 역시 명백하기에 충분히 저점 트레이드의 타겟이 될만하죠. 현재 롯데는 압도적인 필승조라 불릴 선수는 없는 상태로 정우영이 어느 정도 반등만 해준다면 분명 롯데에서 크게 한몫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투수가 생각이 나는데 이 선수는 참 언급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죠. 바로 정우영 선수와 같은 해 1차 지명이
예정이었던 좌한 선발감 이상형 선수인데요. 분명 구속 대비 좋은 구위를 자랑하며 좌한 선발로서 잠재력이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작년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면서 거의 2년을 날려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어쩌면 최저점에 해당하는 선수가 되겠죠. 하지만 데려오려면 그만한 여론을 감수해야 하기에 선뜻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올 시즌 LG의 정규시즌 우승에 기여한 송주영, 송승기가 이상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진짜 최저점은 맞는 듯 합니다. 이렇게 각 팀의 저점 선수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반등이 좀 힘들 선수들도 보이고 낼 수 있는 성적에 비해 비쌀 선수도 분명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반대급부를 맞출 생각까지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렇게 그저 오늘 영상은 각 팀에 이런 저점 선수가 있구나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시즌에 이런 얘기라도 해봐야 재밌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늘 영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걸 뜯지 말고 재미있게 얘기하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각 팀의 저점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